안녕하십니까. 올인 잉글리시 버르장머리입니다. 오늘은 21년 고2 11월 최다오답 2위 29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등급의 시작입니다. 29번은 어법 문제입니다. 모든 어법은 수능어법이든 내신어법이든 세 가지 규칙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고등학교 어법 문제입니다. 첫째, 주어 동사 짝 맞추는 문제. 둘째, 준동사 문제. 셋째, 관계사 문제입니다. 이런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첫 문장부터 이 규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choring bias describes the cognitive error you make. Anchoring bias는 설명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인지적 오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nchoring, 닻을 내리는 편견, 그럼 고정 편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언제?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to information arriving early in a situation. 언제냐면 한 상황에서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당신이 더 많은 무게를 주는 경향이 있을 때 당신이 만드는 인지적 오류가 anchoring bias입니다. compared, 비교했을 때 뭐랑 to information arriving later,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랑 비교되어졌을 때 regardless of the relative quality or relevance of that initial information. 저 처음 초기의 정보의 관련성, 적합성 혹은 상대적 질에 상관없이 일찍 도착하는데 더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anchoring bias라고 합니다. 라고 첫 문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법 문제니까 어법 구조를 지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규칙을 적용시키려면 그거 외에 다른 규칙 두 가지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뭔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 짝을 맞춘다. 물론 예외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명령문 같은 거. 뻔한 주어가 나올 때 동사만 가지고도 어떤 주어인지 확실히 이해하니까 말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가 세 가지. 명령문, 뭐 강조의 동사 두, 그리고 등위 접속사일 때 이 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짝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bias 첫째 주어, describe 첫째 동사 짝을 맞췄고 you 두 번째 주어, tend 두 번째 동사 짝을 맞췄고 그 다음에 compared가 과거 동사라면 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네.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동사를 넣고 싶은데 동사를 못 넣는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준동사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규칙.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네. 뭔데? 준동사도 결국 동사음을 띄고 있으니까 얘도 주어 동사 짝 맞추는 것처럼 얘 의미상의 주어랑 준동사가 의미적으로 미래음이면 to 부정사 to compare 능동적이고 진행이 오면 comparing 현재 분사 수동과 완료음이면 compared라는 지금 1번 보기와 같은 형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compared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면 information 하고 compared가 의미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봤더니 정보인데 어떤 정보? 비교되어지는 정보, 사람에서 비교당해지는 정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정보가 comparing, 능동과 진행음이 현재 분사로 비교 중인 정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형태가 헷갈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지금 이렇게 which is처럼 주어 동사 꼴을 만들어줘서 해석해보면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앞 문장 맞았고 뒤에 문장 보면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무슨 데이터가 먼저 너에게 제공되든지 간에 그 데이터는 can form, 형성할 수 있습니다. an anchor, 한 닷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고정하는 편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을 빼먹었냐고? 얘는 다시 얘기하는 두 번째 버장의 규칙. 버장의 규칙이 뭐라고? 주어 동사 짝을 맞추자. 그래도 안 되면 준동사로 바꾼다. 두 번째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형용사, 부사, 장식어구에 해당되는 수식어구는 다 빼고 형용사, 부사, 형용사구, 부사구, 형용사절, 부사절 다 형용사, 부사로 빼버리고 간단한 구조, 주어 동사 구조니까 명사, 동사, 명사 구조로 만들어서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면 쉽게 해석과 어법 문제가 풀린다라는 이 버장의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니
지금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이 네가 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슨 데이터도 먼저 너한테 제공되는 데이터가 앵커로 작동한다, 형성한다라고 했으니 지금 when이라는 절은 지금 앞뒤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그럼 부사절 뭐라고? 부사니까 다 빼. 헷갈리니까. 그리고 나서 주어를 못 찾겠다면 동사를 기준으로 왜 보통 동사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이 동사랑 짝을 맞추는 주어를 보면 앞에 있는 게 주어일 테니 부사절 빼고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이 전체가 주어 같아 보이지 않지만 주어 자리에 있으니 명사가 주어니까 이 전체를 명사절로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it로 바꿔서 it can form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it의 의미가 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이 주어 it의 자리 그러면 얘가 지금 주절이 된다는 얘기고 이 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니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에서 ever가 붙는 모든 복합관계사는 복합관계 대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ever가 붙는 복합관계사는 모두 다 품사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법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어법을 가지고 있나고 봤더니 지금 can form이라는 얘를 없애고 보니까 can form 동사라는 놈의 주어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없애고 보니 데이터라는 놈을 명사를 꾸며주는 beautiful data 자리에 있으니 형용사 자리 하나 그럼 여기 whatever 얘는 형용사와 form의 주어 역할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복합관계 형용사 어법입니다. 어법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고 헷갈리면 can form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가 it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전체가 그냥 it 주어 자리구나. 이걸 판단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네가 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먼저 너에게 제공되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든지 간에 그 데이터는 앵커로 형성됩니다. 앵커가 뭔데? 고정 편견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and 그렇게 되면 이것은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이것은 됩니다. 상당히 더 어렵게 됩니다. 뭐가? To alter your mental course away from this anchor. 이러한 고정 편견으로부터 떨어지게 당신의 마음의 코스를 바꾼다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봤더니 아까 규칙대로 it 첫째 주어 becomes 첫째 동사 그 다음에 challenging 현재 분사 얘는 지금 그러면 분사는 beautiful 자리 형용사 역할하는 게 과거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됐고 그러고 나서 alter가 두 번째 동사라면 두 번째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으니 왜? challenging은 지금 분사 형용사니까 그러니 당연히 준동사 자리 준동사 자리 그럼 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얘가 능동적으로 미래에 오면 투부정사 능동과 진행에 오면 ing 그 다음에 수동에 오면 altered 과거분사라고 봤더니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점점 어렵게 됩니다. 뭐 한다는 게 앞으로 너의 멘탈 코스를 바꾼다라는 것이 이렇게 미래의 의미니까 능동적으로 당연히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옳은 문장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in emergency medicine 응급의학, 응급치료에서 고정편견의 대표적인 예는 클래식 고전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대표적인 말이 더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주어 is 동사 triage bias 부상자 분류라는 겁니다. Where 이 triage bias가 where 어디냐면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무슨 첫 번째 인상이든지 네가 그것을 발달시키면 그 발달시키는 그 첫 번째 인상은 그리고 선생님 이거 다 빼버리고 tends 주어 동사 경향이 있습니다. to influence all subsequent providers 모든 후속에 그 뒤에 있는 의료행위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누군데? seeing that patient 그 환자를 보는 의료행위 제공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문장을 봤더니 선생님 헷갈리면 동사부터 찾고 주어를 찾으라고 했으니 tends가 동사니까 얘 주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about patient 전치사구네. 전치사는 뭐 나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그럼 얘는 당연히 tends의 주어가 아니라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전치사구는 뭐라고? 의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구. 수식어네? 빼. 그 다음에 쌍코마 찍었습니다. 쌍코마는 뭐라고? 형태는 부사, 의미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90%는 형용사 역할. 그렇구나. 너가 첫 번째로 만들어내는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그 첫인상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그 첫인상은
어쨌든 부사의 의미, 부사 형태 다 빼버리고 그러면 남는 건 이걸 다 지금 빼버리니까 간단한 구조 다시 보니까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여기까지가 동사 전이니까 주부 전체다가 주어 그냥 이수로 보고 it tens라는 주어 동사와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triage bias를 선행사 그럼 선행사를 받는 게 where로 받았다는 얘기 where가 나왔다는 얘기는 관계부사라는 얘기 관계부사라는 얘기는 뒷문장이 부사니까 없어도 되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줘야 된다는 얘기 만약 이게 맞았다면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where가 답이 아니고 만일 이게 which가 됐다면 which는 관계 대명사니까 대명사 역할은 뭐 명사 역할은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그 얘기는 뒷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놈을 생략시켜서 앞으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다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which가 나왔다면 뒷문장에 주어 목적어 역할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불완벽한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관계부사라는 얘기. 그러니 triage bias 선행사를 where로 받았다면 where는 and there이라는 부사로 바뀌어줄 수가 있고 and there로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뒷문장으로 집어넣었을 때 and there를 넣어서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triage bias 선행사 이게 where이었다면 where는 and there로 바뀌어지고 그럼 and there이 집어넣어서 뒷문장 의미가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되지 불완벽하게 해석이 되면 얘는 완전하지 않게 해석이 되면 얘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고 물론 and there로서 맞았다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where이 답이 아니고 which가 답이었다면 관계대명사 which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니까 which를 풀이하면 and it이 되는 거고 이 it은 선행사 triage bias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이 뒷문장에서 and 지금 triage bias it에 해당되는 얘기를 뒤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문장이 해석이 가능하면 옳은 문장이고 해석이 안 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문장이 복잡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식어, 형용사, 부사를 빼면서 명사, 동사, 명사 구조로 만들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모든 기준은 동사를 기준으로 봐서 그 tense의 주어가 누군가 하고 판단을 했더니 주어는 명사니까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명사 했더니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고는 뭐라고? 형용사나 부사고 빼고 or given 쌍콤만의 쌍콤 형태는 부사 그럼 빼버리고 그러면 tense라는 놈의 주어는 앞에 있는 말은 길었지만 it처럼 뭐 안 보이지만 이 전체가 지금 주어 it 주절이구나. 그래? it tends 단수 잡아서 지금 tends s 붙는 게 맞았고 그리고 나서 그 it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 whatever 아까 했던 whatever 데이터와 똑같은 복합관계 사가 나왔네?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영어의 규칙은 수능이든 뭐든 간에 이 지문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버릇이 당연히 그 지문의 문장 속에 묻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복합관계 형용사를 썼는데 그러면 이 whatever도 복합관계 형용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ens라는 녀석의 지금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whatever 얘기를 지금 빼버리면 지금 이 전체가 tens의 주어 역할 하나, 명사 역할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whatever가 뭘 꾸며주는지 봤더니 무슨 첫 인상 이렇게 해석이 되니 the first impression 전체를 명사로 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문장 구조가 헷갈린다? 영어 모든 문장은 헷갈리면 다 평서문으로 뒤바꿔서 돌려보면 you develop whatever first impression이 뒤에 나왔을 겁니다. 해석하면 당신은 개발한다. 무슨 첫 번째 인상이든 그 첫 번째 인상을 개발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니 당신이 발달시키는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인상 주어는 tends to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all subsequent providers 모든 후속에 그 다음에 있는 의료행위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데? seeing that patient 하고 봤더니 seeing 현재 분사네? 현재 분사는 뭐라고? She is beautiful. She is seeing. 형용사 자리네. 분사는 형용사 역할. 형용사 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all 부사가 subsequent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니 예수식어들 다 빼면 간단한 구조로 만드니까 지금 whatever 이 절이 헷갈리면 it으로 바꿔서 그러면 it 주어 tends 동사 그러면 이것은 영향이 있다, 영향을 끼치는 누구에게?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간단한 구조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where인지 위치를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붙여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where 부사는 뭐라고? 이 없어도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고. 그럼 봤더니 and 대어로 풀이해서 쓰지 않고 뒷문장 봤더니 triage bias 이 선행사 얘가 뭐냐면 it tends to influence providers 이것은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옳은 문장이고 다시 한번 where를 풀이해서 and 대어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니 그리고 프로바이더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어를 거기에서 충분히 이거는 옳은 문장이구나 해서 얘는 지금 where이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치를 답으로 생각하고 착각해서 했다면 triage bias 선행사 위치로 봤다면 which풀이는 and triage bias 헷갈리면 it으로 바꾸고 그럼 뒤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and 이것은 프로바이더가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riage bias 아니면 it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뭐라고? where는 관계부사. 관계부사라는 얘기 얘를 가려도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위치가 답이라면 위치는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는 애를 앞으로 돌려서 관계 대명사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위치가 답이라면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된다로 정리를 하시고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더니 선생님이 얘기한 버장의 규칙 중요한 거 세 가지 중에서 보기 1번, 2번이 두 번째 규칙 준동사 규칙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이 세 번째 중요한 규칙 관계사 규칙을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점수를 얻고 가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해석을 해보니 for example 예를 들면 image 상상해보자 two patients 두 환자들을 상상해봅시다. 누군데? presenting 나타나고 있는 for emergency care 응급치료를 위해 나타나고 있는 두 환자들을 상상해봅시다. 뭘 가지고 있는데? with aching jaw pain 아픈 턱 통증과 함께한 두 명의 환자들을 상상해봅시다. 그 통증이 뭐냐면 that occasionally extends down to their chest 그들의 가슴으로 종종 확장되어 내려가는 아픈 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환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4번을 봤더니 extends하고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얘랑 짝을 맞추는 주어가 단수주어라는 얘기고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동사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짝을 맞추는 주어를 찾아보니 that이 나와져 있네. 명사가 주어일 테니까 그럼 that을 가리고 보니까 뒷문장이 주어가 없어지는 불완벽한 문장이 되네. 그럼 당연히 that은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 that이 주어고 extend가 동사 역할. 둘이 짝을 맞췄구나. 그런데 s 붙는 건 어떻게? 그럼 that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겠으니까. 관계사는 뭐라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쓰기 싫어서 대명사로 바꾼 게 관계대명사. 그 앞에 있는 선행사 보니까 jaw pain하고 단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that을 풀이하면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얘를 풀이하면 and pain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은 확장됩니다. pain 단수 주어 that 주격 관계대명사 단수 주어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에 s가 붙는 단수 동사가 나와주는 꼴이 맞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주어동 짝 맞추는 문제가 보기 4번에 나와주어서 이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자 5번은 어떤 문제의 경향인지 확인을 해보니 differences in how the intake providers label the chart, jaw pain versus chest pain, for example. 차이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the intake provider. 자, 그러면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그 차트에 턱 통증 아니면 가슴 통증이라는 이 둘 중에 하나에 그 차트에 어떻게 명명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점들은 얘가 주어 예를 들면 그럼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하고 봤더니 지금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5번은 준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 주어 동사 짝을 맞춰주는 첫 번째 규칙이 나와서
differences 주어가 복수주어니까 수일치로. 얘는 create 단수동사가 아니라 복수동사 create라는 동사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Joe Payne 선행사가 단수주어,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단수주어, 얘랑 짝을 맞추는 extend가 단수동사 이렇게 짝을 맞추게 됐고 5번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differences가 복수주어, 얘랑 짝을 맞추니까 동사가 쓰면 안 되니 복수동사로 create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문장 구조도 지금 3번 문장 구조처럼 헷갈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 동사 짝을 맞추고 형용사 부사, 형용사고 부사고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형용사 부사 수식어고 다 빼고 간단한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주어 동사라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지금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주어 동사 짝을 맞추고 주어 동사 짝을 맞췄지만 두 번째 동사에 짝이 없다면 얘는 틀린 문장이다. 그럼 얘를 옳게 막 바꿔주려면 동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준동사 자리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시 문장이 복잡하니까 지금 쭉 찾아보면 동사 자리 모른다고 생각하고 쭉 찾아보면 in, how 어쩌고 쭉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고 봤더니 in 전치사네.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 in it처럼 전치사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말은 길었지만 아까 whatever 복합관계 형용사절처럼 how라는 이 의문사절 이 전체가 다 말은 길어졌지만 목적어로 보이지 않지만 전체가 in it 나올 자리 목적어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differences in it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in it 전치사구는 어떻게 쓰인다고? 의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구. 얘는 따져보면 이것 안에 있는 차이점들은 differences란 명사 꾸며주니까 in it은 전치사구 형태는 의미는 형용사 구 이렇게 돼버리니 여기 다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쌍콤마랑 마찬가지로 대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부사. 그럼 이거 다 빼버리고 그럼 남는 건 differences 주어 그 다음에 create 복수니까 복수동사 짝을 맞춰서 create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5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른 채 어쨌든 생략하고 creating이 맞다고 착각했다면 creating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분사가 돼서 얘 의미상의 주어는 differences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만들고 있는 중인 차이점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현재 분사는 이 전체가 현재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구문은 뭐라고? 의미적으로 she is beautiful, she is creating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러면 다 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따지면 지금 얘는 differences 차이점들은 create 만듭니다. 목적어 anchors들을 만듭니다로 간단한 구조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긴 답은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대시모 대을 가리고 보니까 might result하고 지금 주어가 없는 불완벽한 문장이네.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얘기고 관계대명사절 모든 관계사절은 뭐라고?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의미적으로 형용사절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다 빼. 남는 건 differences 주어 create 동사 anchors 목적어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바꾸면 여기 있는 문장에 아무리 어려운 어법도 쉽게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 뭐라고? 영어의 규칙은 대표적으로 3가지. 주어 동사 짝 맞추기. 2번째 준동사. 3번째 관계사절. 그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명사 동사 명사 구조로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부사 같은 군더더기는 빼놓고 간단한 구조 명사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로 파악해서 이 3가지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을 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교재 판매 링크도 눌러주세요.